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는 7월 16일에 푸틴 트럼프 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을 앞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완전히 대북 정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푸틴을 만나면은 또 무슨 양보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재미를 붙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독재자를 무척 좋아한다. 특히 공산 독재자 세 사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푸틴, 그리고 시진핑, 김정은. 트럼프 때문에 이 세계가 독재자들이 이제 큰소리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전통적인 자유의 가치를 포기하고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고 법치의 가치를 포기하고 자유진영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토를 욕하고 G7을 욕하고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격찬을 하는 이런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다라는 이런 극언까지 나오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푸틴을 만나면은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중요한 양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는 시리아에 공군을 보내가지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독재자 아사드 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아사드가 이제 거의 평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절묘한 전략이었다. 푸틴이 갑자기 이 중동에서 키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상당히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떤 걸 노리느냐, 지금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이란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국경지대 80km 바깥에 이란군이 주둔하도록 하는 협상을 러시아하고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이란을 견제를 한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와 약속을 해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이란 기지를 폭격하는 것은 또 양해를 받는다는 이런 아주 현란한 지금 외교 협상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사드가 이제 시리아를 다시 장악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 대신에 러시아로 하여금 이란에 대항하도록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인데 마치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비핵화를 당장 하도록 만들겠다는 식으로 큰소리 쳤다가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또 푸틴을 만나기 전에 이미 트럼프는 푸틴의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제재를 당하는 이유는 2014년에 크리미아 반도로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 땅인 크리미아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쪽에는 반군을 지휘해 가지고 내전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크리미아 반도에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크리미아는 러시아 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쫓겨나갔던 G7에 다시 복귀하도록 초청을 해야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러시아에게 약점이 잡힌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가 모스크바에 왔을 때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선 2016 대선 때부터 개입을 했다는 게 지금 미국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약점이 잡힌 게 아니냐. 자,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트럼프가 보여주는 행동에 의해서 세계가 독재자 전성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지금 저의 관측일 뿐만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그 유명한 포린 어페어지가 이번호 카바 스토리로 다루는 게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밀리고 있다는 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밀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문명국가로서 민주국가로서의 지도자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그동안에 이 동맹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성장한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자유의 동맹이었습니다. 이 동맹이 곳곳에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토도,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미일 동맹까지도 약화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이 독재로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자유를 지키느냐 하는 게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지킬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국민들의 안전보다도 김정은의 안전을 더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인의 안전을 미국이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트럼프에 의해서 오히려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켜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완전히 광야에 내팽개에 처진 존재가 된 것이 한국인이란 이 점을 국민들이 아느냐 모르냐, 자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생사와 흥망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행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하루에 6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또 야비한 인신공격을 합니다. 무례하게 짝이 없습니다. 행동이. 또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트럼프 때문에 폼페이오, 마티스, 볼턴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이 세 사람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깔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산 독재자를 칭송을 합니다. 미국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을 합니다. 김정은이나 시진핑을 비판하더니 한때는 김정은, 시진핑식으로 말이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다. 핵 폐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 다 시진핑, 김정은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미동맹에 애착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아래 사람들이 외교를 하는데 아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캐나다 트루도 수상을 거짓말쟁이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유럽의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의 메르켈을 또 공격을 하는데 범죄가 10% 늘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0% 줄었어요. 이런 허위 사실을 인용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방국 지도자를 욕을 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다. 북핵 위기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지지자 퍼스트입니다. 그것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트럼프 퍼스트입니다.
이 선거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동맹국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이기주의자입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은 탄핵당하고 감옥에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선동을 해가지고 지지자를 확보해가지고 선거에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국가 이익뿐만 아니라 동맹의 이익까지 지금 해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한반도 문제로 이제 집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 중에서 좌파 정권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미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그 기대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그리고 동북아가 변하고 있고 남북 정세가 동시에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역사가 우리 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역사가 중국 중심, 러시아, 북한 이런 독재자 중심으로 가는 큰 흐름이 하나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확보한 자유의 방파제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다 공산화되었을 때 휴전선 남쪽에서만 자유의 횃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제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6.25 남침 때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바로 그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다 빼앗기가 생겼다. 트럼프도 믿을 수 없고 문재인 정권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사항전의 자세를 지금부터 가다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